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무역 강좌를 맡은 최상우입니다. 이번 강의는 9번째 강의로 수출 진흥 확대 회의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크게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수출 진흥 확대 회의의 도입 배경입니다. 여기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급속한 수출 성장이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채택되고 시행된 다양한 수출 진흥 정책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수출 진흥 확대 회의의 도입 배경을 설명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확대 회의 개관과 참석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개최된 확대 회의를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참석자 수와 범위의 변화를 설명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수출 계획과 수출 책임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수립된 다양한 수출 계획을 소개하고 아울러 그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된 수출 책임제의 특징을 설명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수출 진흥 확대 회의의 운영과 의의입니다. 여기에서는 수출 진흥 확대 회의의 운영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수출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출 진흥 확대 회의의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할 것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수출 진흥 확대 회의가 왜 중요한지, 다시 말하면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왜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수출 정책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시장주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1964년에서 1965년에 취해진 환율 현실화 조치와 현실화된 환율을 통해서도 메워지지 않는 손실을 보충하는 재정금융상의 지원 정책이 수출을 빠르게 성장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정부 정책이 주는 인센티브 효과를 강조하는 것인데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는 환율과 수출 지원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수출 보조금이 수출 기업에게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민간 기업이 그러한 인센티브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변화의 방향만 제시할 뿐이지 변화의 크기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수출 기업의 커다란 행동 변화를 유도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던 박정희 정부 시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자유화 정책만으로 이 시기의 급속한 수출 성장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에서는 박정희 정부 시기의 급속한 수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고 인정되는 수출 진흥 확대 회의가 어떻게 박정희 정부 시기의 수출 성장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1965년 2월에 처음 개최된 수출 진흥 확대 회의는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도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박정희 정부에서 수립된 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중요한 정책 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원조가 감소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정부와 성장 지향적이었던 박정희 정부의 차이는 수출을 공업화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초중반 이후 환율 현실화를 비롯하여 수출 지원 체제를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환율 현실화와 재정금융상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수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상공부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 제일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수출 지원 체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수출 지원 정책이 정부 각 부처 간 의견이 조정되고 전체적으로 종합되었다기보다는 당장의 필요에 의해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상공부에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 수립되고 시행되는 수출 지원 정책을 수출진흥이라는 단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종합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런 필요에 의해 상공부에서는 1964년 6월에 처음으로 수출진흥 종합시책을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상공부에서 작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표는 1964년에 처음 작성한 수출진흥 종합시책의 주요 내용, 즉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만을 일부 정리한 것입니다. 이 수출진흥 종합시책에는 당연히 재정금융상의 지원 정책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까지 자주 소개하였기 때문에 이 표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0년대 중반에 시행된 수출 지원 정책은 환율 현실화와 수출금융, 소득세 감면, 관세 감면 등과 같은 재정금융상의 지원 정책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종합시책에서는 다음 연도 1965년에 수출 목표를 새로 책정했습니다. 5개년 계획에서 책정한 수출 목표가 있었지만 이것은 3, 4년 전에 책정한 것이라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종합시책을 작성할 때 다음 연도의 수출 목표액을 새로 책정했던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5년의 수출 목표는 5개년 계획에 1억 500만 달러에서 1억 2천만 달러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출 지원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수출 산업을 적극 육성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화 수출 산업을 지정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수출 산업용 시설재와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기 위해 경제 외교를 강화하고 각 공관장에게 수출 책임량을 부과할 뿐 아니라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업자에게는 해외 여행을 허용하여 수출 시장 개척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출진흥 종합시책은 다음 연도에 달성할 수출 목표를 책정함과 동시에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수출 관련 정책을 전부 망라하고 있는데 이것의 시행과 조정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수출 진흥 확대 회의는 이를 위해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수출진흥위원회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표는 수출진흥위원회 위원 명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출진흥위원회는 수출진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1962년 12월에 설치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2년 12월에 처음 설치된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부처 장관 8명, 수출 관련 정부기관 대표 2명, 민간경제단체 대표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더욱이 1964년 8월 이전까지 수출진흥위원회 규정은 2차례 개정되었는데 위원 구성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제가 신설된 1964년 8월의 개정에서도 위원 구성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상공부에서는 이런 수출진흥위원회 구성으로는 매년 책정하는 수출 목표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수출 정책 결정이 지연되거나 수출 기동성이 떨어지는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임이 실증된 이상 보다 강력하고 확실한 수출 진흥 체제를 구축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린 당시 박충원 상공부 장관은 수출진흥위원회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출진흥 확대회의는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진흥 정책을 신속히 결정하고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춰 그것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수출 진흥 확대 회의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수출 진흥 확대 회의를 전체적으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